안녕하세요. 재테크 길룡쌤입니다. 드디어 시즌 3 시작합니다. 자, 시즌 2는 끝났고요. 이제부터는 시즌 3에서 피지컬 AI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는 팔았지만 동시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외국인은 꾸준히 샀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시장의 트렌드가 점점점 바뀌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왜 로봇을 사는지 답은 한 사람 발언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왕. 피지컬 AI의 챗 GPT 모먼트가 왔다. 자, 이 한마디가요 진짜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왜 지금 피지컬 AI가 진짜 핫한지 시즌1 반도체, 시즌2 전력, 시즌3 피지컬 AI의 흐름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나라 회사들이 왜 진짜 핵심 위치에 있는지 다 풀어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우선은 충격적인 사실부터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올해 5월 초 중순까지요. 외국인들은 반도체 4조를 팔았고요. 현대차와 두산 로보틱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샀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반도체를 빠져나와서 로봇, 피지컬 AI 섹터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외국인 자금은 항상 1년 먼저 움직였습니다. 자, 24년도에 SK하이닉스 매수 시작했고요. 25년도부터 SK하이닉스 급등하기 시작했습니다. 25년도에 변압기, 전력기기 매수 시작했고요. 26년도에 효성, HD, 현대 급등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외국인이 지금 로봇 사기 시작했다는 건 27년에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시그널입니다. 자, 물론 100%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런데 패턴은 명확합니다. 자, 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시즌 1에서 저희가 반도체 정복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HBM과 GPU, AI의 두뇌였죠. 그리고 그 안에 SK하이닉스와 한미 반도체가 핵심 종목이었습니다. 시즌 2에서는요, 전력과 케이블을 정복을 했어요. 변압기와 케이블이 AI의 혈관을 담당을 했고요. AI 데이터 센터에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 LS 전선 등이 전력을 공급했습니다. 자, 시즌 3에서는요, 피지컬 AI입니다. 로봇과 휴머노이드, AI의 몸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기업들이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SB빅테크, 이런 기업들이 물리적 세계에서 AI가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사람으로 비유하면요, 시즌 1은 두뇌였고요, 시즌 2는 혈관이었습니다. 시즌 3는 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가 다 갖춰져야 진짜 AI입니다. 근데 진짜 한국이 무서운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모두 강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한국은 AI 풀체인의 진짜 핵심 나라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하지만 큰 손이 또 움직여야 시장 자체가 좋아지겠죠. 엔비디아 젠슨 왕이 올해 초에 진짜 큰 말을 했습니다. 피지컬 AI의 챗 GPT 모멘트가 왔다. 이거 진짜 무서운 거예요. 챗 GPT 모멘트가 뭐냐면 22년 11월에 챗 GPT가 등장을 했고요. 그 이후로 AI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순간이었거든요. 이거를 챗GPT 모멘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피지컬 AI도요, 그런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피지컬 AI 운영 체계인 플랫폼도 있고요.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학습 모델인 파운데이션 모델도 만들었고, 가상 환경 학습인 월드 모델도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로봇도 챗 GPT처럼 대규모 학습으로 진짜 똑똑한 행동이 가능해졌다라는 거고요. 과거에는 수동 운전차 같은 게 로봇이었다라고 했어요. 운전자가 매번 핸들을 돌려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로봇은 자율주행차 같아졌습니다. 알아서 학습하고요, 알아서 움직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 자율주행의 운영 체제를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한국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엔비디아에, 앞에서 제가 여러 가지 플랫폼들 이야기를 했죠. 근데 피지컬 AI의 운영 체제인 플랫폼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랫폼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엔비디아가 한국 회사를 골라서 피지컬 AI 운영 체제를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엔비디아만 있지는 않습니다. 테슬라도 있어요. 테슬라 옵티머스 젠3가 양산 본격화되고 있고요. 올해부터 가동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사람보다 많아질 거다. 자, 이제 진짜 휴머노이드가 시장에 풀린다는 뜻입니다. 옛날 휴머노이드는요, 연구실 안에서만 움직이는 친구들이었거든요. 근데 옵티머스는 진짜 양산입니다. 자, 옵티머스 한 대당 부품 구성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요. 정밀 감속기가 30-40개 정도 들어가고요. 모터가 40에서 50개, 센서 많이 들어가고요. 배터리 1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부품들이 다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우리나라 회사들도 숟가락을 얹고 있습니다. 감속기에 SBB테크 있고요. SPG, 모터에는 삼현, 배터리에는 LG엔솔과 삼성 SDI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 옵티머스 한 대 만들 때마다 한국 부품 회사들이 돈을 번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더 큰 그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요, 휴머노이드에 진짜 뛰어들었습니다. 24년도에 큰 일이 생겼는데요.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편입을 했고요. 휴머노이드를 자체 개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공장 투입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즌 3 종목편에서요, 저희가 여러가지 종목들 이야기를 할 건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SBB테크, SPG, 삼현, 로보티즈와 휴림 로봇, 이렇게 부품 관련 주들을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는 관절 그리고 움직임이 핵심인데요. 각자 다른 부위 전문이에요. 한마디로 시즌 3의 캐릭터는요, 정형외과 의사 6명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 전망치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작년 기준 28억 달러 정도였는데요, 2030년 기준 380억 달러입니다. 5년 만에 13배 폭증하고요. 2050년 넘어가면 모건 스탠리에서는 1조 달러는 훌쩍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딱 과거의 전기차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테슬라 사신 분들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번엔 한국 회사들이 이 피지컬 AI에서 핵심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2010년도에 전기차 슈퍼 사이클이 왔을 때 미국에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완성차를 독점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LG엔솔, SK온, 삼성 SDI는 배터리의 강자였어요. 그리고 이 세 개 회사가 글로벌의 50%를 점유를 했었거든요. 하지만 휴머노이드 슈퍼 사이클이 오면서 미국의 테슬라, 피규어 AI, 우리나라에 뭐 현대차도 있고요, LG도 있고 뭐 여러 기업들도 있지만 부품의 강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SBB테크, SPG, 삼현 잠깐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친구들이 글로벌 휴머노이드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항상 리스크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변동성이 큽니다.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조금 흔하게 움직이니까 꼭 체크해 하셔야 되고요. 실적이 안 찍히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감 위주로 많이 움직이긴 하는데 실적 증명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 진입할 때는 항상 분할 매수해야 된다 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선은 저희가 총 12편으로 만나볼 건데요. 오늘은 시즌3에 어떤 이야기 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할 거고요. 2편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도대체 뭔지, 3편은 협동 로봇과 산업용 로봇, 4편은 로봇의 핵심 부품들 이야기 할 거고요. 5편에서는 엔비디아가 생태계를 또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6편부터는요 종목들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12편은 완결편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시즌3도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자주 이야기하죠. 공부가 쌓일수록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이상 재테크 길룡쌤이었습니다.
안녕.